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많이 매수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졌던 곳은 어디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거기다가 좀 더 넓게 보자면 양천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러한 지역들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다? 바로 임대차 가능 물량이 급감이 나타났다는 부분으로도 귀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2023년 지나면서 2023년 하반기에 상승이 나왔고 2024년도에도 8월달에 7월달에 급등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갑자기 야 대출 규제 DSR 2단계 3단계 이야기할 때 아포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신경 쓰지 마. 집값은 계속 상승이 나와. 하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 이뤄지고 있는 변화, 이 변화의 본질은요, 시장에 안 그래도 임대차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가 수준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먼저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일단 좀 지난 2023년, 2024년 대출이 가능한 시점 상당히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런 거래도 많았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갖다가 매도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대 가능 주택들이 좀 랜드마크성 단지들에서는 임대차 가능 물건들이 상당히 급감해가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대 사업자 매물들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전세 고가의 전세를 놓던 이런 물량들은 급감이 나오고 오히려 임사자 물건들만 남다 보니까 전세가가 마치 안정된 것 같은 착각을 보였던 거야. 착시 현상이었던 거지. 임대사업자 물량들은 어차피 팔질 못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팔질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 보니까 전세가는 마치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착시 현상을 보였지만 실제 임대 가능 주택은 급속도로 줄고 있었다. 자, 그런 기저에서 지금 다시 2025년 작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는 강남 상구 혹은 마용성 뭐 거기다 강동 이들 지역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 비한강 권역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급증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고, 많이 매수했다는 게 무주택자들이 뭐 여러 채를 샀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에 나섰고, 그러면서 임대차 매물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아포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세를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수 대기 수요자다. 자, 그런데 전세 가능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시장에선. 그런데 시장에선 착시 효과가 남아있지.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좀 고가의 전세 가능한 물량들은 지금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진 거야. 시장의 커다란 흐름은 지금 이렇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전세가는 마치 안정된 것 같은 착시 현상 속에서 임대 가능 매물들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세시장은 오히려 더 안정화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였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급등이 나오고 월세가가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이러한 형국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거래가 또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시장은 더 난관으로 치닫는다. 임대 가능 물건은 더 감소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전세가, 서울 평균 전세가가 7억이라는데, 서울 평균 전세가가 8억이라는데, 그런데 집을 못 사? 집을 못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전세 7억, 8억 거주하시는 분들. 자, 이제 접근해 보시면 이해가 가요. 지금의 시장 상황은 전세 7, 8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매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이 부분이 강남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임대 가능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강남이 전세가 상승세를 갖다가 상당 부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임사자 8년 임사자 만기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서울 전역이 전월세 가격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이재명은 임사자들에게 주택을 매도하라고,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매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원인을 정반대로 진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매물이 풍부해야 오히려 주택이 없는 사람들, 전세 5억, 6억, 7억, 8억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살 니즈를 갖다가 크게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임대차 가능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분들은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택 시장의 급등 원인은 바로 이 대목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정말 반대로 가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바라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세요. 지금 앞으로가 하는 이야기, 공인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일수록 더 크게 공감이 갈 수밖에 없어. 왜? 그게 현실이었거든. 실제로 내가 매도했을 때 이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무주택자들이었거든. 이걸 부정할 수가 없거든. 투자자들이 시장에 개입하는 장세가 아니었거든. 자,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정책은 완전히 주택가격 폭등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정책이란 걸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코롱카라님께서 알면서 그런 거지요 하고 말씀해 주는데 이게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야, 공무원들이라도 좀 서울에 거주하면은 이런 멍청한 정책을 쓰질 않아.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유에서 야, 이 방향으로 가 한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사에서 야, 이 방향이 아닌데?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어디가 있어? 공무원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응? 국무총리실에 어디에 있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있단 말이야. 과천시에 뭐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공무원 사회에서는 지금 세종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서울에 폭등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만약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혹은 서울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공포스러운 구간입니다. 근데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무슨 수로 알겠냐는 거지. 이 상황을 지금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감이나 잡고 계십니까?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정부의 우리나라의 중심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반이라는 것은 위에서 꽂아내리면 꽂아내리는 대로 그 방향성을 잡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비현실적인 주택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시장이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폭넓은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 있었다. 자, 그럼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